네, 안녕하세요. 전 저스트 프로젝트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저희 저스트 프로젝트는 우리가 버린 것들을 재활용해서 환경에 이로운 제품을 만듭니다. 우리가 버린 것들이라 하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일회용 빨대, 그리고 헌 티셔츠,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리고 비닐, 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폐지, 신문 포함해서 많이 버리는 폐지들, 그 다음에 현수막들. 네, 며칠 사용하고 다 버려지는 것들인데요. 이런 소재들을 사용해서 저희는 환경에 이로운 제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인 필리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저희 같이 하고 있는 필리핀 분들인데요. 구분이 안 가실 수 있겠지만 이 흰색 셔츠를 입은 사람이 접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옆에 메이커들 이름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저희 브랜드에 대한 초창기에 제가 사용했던 컨텐츠들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 브랜드를 취재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저희 브랜드를 소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소비하고 싶어 하는 컨텐츠들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정보란 뜻인데요. 뭐 여기서 양심선언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작년에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제 그래픽 디자인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 좀 더 사람이 부족해서 친구하고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이제 제안을 했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럴 때 그때 일하기 시작할 때 초창기에 인터뷰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뭐 일반적인 거 다 물어보죠. 뭐 브랜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뭐 누가 만들고 있는지, 이 제품 어떤 건지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제 저희 친구한테 어떻게 합류하게 됐는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망설임 없이 저는 사실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냥 예쁘고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들었던 느낌이 되게 황당하거나 쟤 왜 저렇게 말하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속이 좀 시원하고 기분이 좀 좋고, 그리고 그 친구가 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속이 시원하고 왜 기분이 좋고 저 친구가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소비자들한테 듣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고 제가 소비자들한테 해야 될 말도 그런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저희 브랜드를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고 다니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인지 이게 진짠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뭐 논문도 찾아보고 뭐 기사도 틈틈이 찾아보고 뭐 환경부에서 발표한 연구자료나 뭐 통계자료 같은 것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내려진 결론은 전부 거짓말이었고, 아, 나 사기를 치고 당했구나, 이제 큰일 났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 찾았던 자료들, 이게 왜 다 거짓말인지,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소비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려고 해요. 제일 먼저 제가 앞서서 소개했죠. 북극곰 사진을 딱 띄워놓고 우리가 버린 것들을 재활용한다, 그리고 환경에 이로운 제품을 만든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버린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볼게요. 우리가 버린 거에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 혹시 뭐 환경부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뭐 일회용품 엄청 생산하시는 공장주분 계신가요? 없으시다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다 소비자일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우리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나 그리고 너, 소비자들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네가 버린 거, 내가 버린 거, 네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라는 어떤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 우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버린 거,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버리기 전에? 네, 써야 되죠.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사고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그게 만들어져서 사게 하는 그런 유통을 거치고
소비하고 버려지게 되기까지 정부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걸 제한하는 정책이거나 풀어두는 정책이거나. 근데 이런 정부 정책이나 생산자들의 그런 윤리가 얼마나 이 쓰레기 배출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 노란 바 보이시죠? 이 노란 바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프의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그래프에 있는 노란 바는 2008년이에요. 여기 읽어보시면 자발적 협의체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 2015년에 발표한 2014년 환경부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컵 보증금제 폐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008년도에 컵 보증금제가 폐지가 시행이 돼요. 2008년이 어떤 해인지 기억을 하시나요? 네, MB 정권이 시작된 해죠. 2월 25일 날 취임식이 있었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3월 20일에 환경부에서 컵 보증제 폐지를 발표합니다. 발표한 이유는 발표한 이유는 미반환금에 대해서 되게 불투명하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그 돈을 왜 내가 내야 되냐 이러면서 불만이 막 급증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컵 보증금제를 폐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사실 정부는 그런 불만이나 문제가 야기됐을 때 또 어떻게 정책을 더 보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기술이 개발돼야 된다면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서 좀 더 그 정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불만이 생기고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그냥 폐지를 하게 되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2012년까지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2012년까지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어떤 집계조차도 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런 정책을 버리기 시작한 정부에서 되게 가장 크게 내세웠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친환경 녹색 성장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내세우면서 4대강 사업도 버렸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런 정책은 이렇게 버리면서 이런 공익 광고들을 굉장히 많이 내보냈어요. 왼쪽은 공익광고협의회, 그 다음에 오른쪽은 환경부에서 냈던 포스터인데 굉장히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워딩이 굉장히 살벌하죠. 나무를 죽이는 컵, 자연은 허리가 휩니다, 이런 거. 네가 그런 거야 라고 비뚤어진 제 시선에는 왜 자꾸 나보고 죽였다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게. 북극곰을 보면 내가 언제부터 마음이 아팠지? 귀여운 게 아니고 왜 마음이 아프지? 어디에 세뇌가 된 거지?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주게 되죠. 건강한 책임감이 아니라 죄책감을 주게 돼요. 이게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시장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친환경 녹색 성장에서 성장만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코 산업이다, 친환경 사업이다 이런 거 엄청 발전을 시키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그 산업이 돌아가려면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생산은 계속 부추기고 지원을 해주는데 소비자들은 이미 북극곰을 보면 마음이 아픈데 그 아픈 마음으로 뭔가를 구매하고 싶을까요? 그거는 저는 건강한 소비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업체한테는 굉장히 핸디캡이 됐죠. 두 번째 거짓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진짜 엄청난 거짓말이었더라고요. 환경에 이롭다. 그러면 저희는 쓰레기로 작업을 하는 팀이니까 쓰레기를 줄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정말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있을까? 한번 조사 한번 해볼까? 그래프를 또 보여드릴게요. 2015년에 발표한 2014년 환경부 자료예요. 하루 생활쓰레기 배출량입니다. 거의 5만 톤에 달하는 게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나와요. 하루에. 그런데 이 양이 전체 폐기물량이 아니고요. 전체 폐기물량 100% 중에 12.9%가 5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 폐기물을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산업재 폐기물, 그 다음에 건설자재 폐기물이에요.
근데 나머지 건설 산업 폐기물, 그다음 산업 폐기물 두 가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12.9%가 5만 톤, 약 5만 톤 집계된 것만요. 근데 여기 굉장히 수줍게 한 라인이 들어가 있죠. 이게 그래프로 그려야 돼가지고 제가 라인을 긋은 건데 이거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없는 수치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달에 저희 브랜드에서 한 달에 소진하는 이 쓰레기 양, 저희한테 소재죠. 소재 양이 100kg 안팎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쓰레기를 줄인다 할 수가 없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제품을 만들어서 재고를 가지고 있게 되면 굉장히 비싼 쓰레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그것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는 그런 쓰레기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쓰레기를 줄인다고 할 수도 없고 환경이 이롭다고 할 수도 없네. 이거 진짜 사기다. 나 사기치고 다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또 세 번째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개발도상국인 필리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필리핀이 개발도상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까요? 아니죠. 어떤 시기상,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만났던 사람, 그런 인연이 닿았기 때문에 한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품을 정말 잘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일을 하는데 합당한 임금을 주고 있고, 그들은 일을 하고 있고, 저에게 제품을 보내고, 우린 팀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제공이라는 표현을 그동안 썼을까? 굉장히 오만하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필리핀자의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 사람들이랑 일을 한다고 할 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표현할까요? 코워크한다, 콜라보레이션을 한다, 이런 되게 있어 보이는 단어를 쓰겠죠. 그러니까 이 인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켓 같은 데 나가서 소비자들을 직접 만날 때 이거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요, 저희 필리핀의 직원이까지 말하면 이제 인건비 싸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인건비 싼 건 맞아요. 우리나라보다 싸요. 맞아요. 근데 정말 잘 만드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거나 해외 어느 나라에 있거나, 저는 지금 같은 컨디션에 지금 같은 속도에 지금 같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메이커들이 있다면 고용할 의사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그리고 별로 찾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고 거짓말인가, 제가 오히려 더 우리 직원들한테 빌어먹고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진짜 거짓말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이 사진은 저희 현지 총괄 매니저인 조세핀 메데즈라는 친구 집에 걸려있는 액자예요. 저희 다 크루마다 공장이 있는 건 아니고 각자 집에서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액자를 다 주고 우리 크루다라고 같이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크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에 총괄 제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 디자이너, 그 다음에 저희가 다루는 소재마다 만드는 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그만인데 개발도상국인 필리핀 사람들에게 뭘 제공하고 이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우린 국적이 다를 뿐이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 저는 우리 브랜드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앞서 전제를 다 들어서 저희 브랜드를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잘못된 환경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버린 걸 재활용해서 쓰레기 줄이기에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제품을 굳이 해외의 수공예 장인을 찾아서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어떤 회사 대표가 이렇게 자기 회사를 소개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때부터 회사를 만들 때보다 더 큰 고민을 하게 됐어요. 더 갈 것인가, 여기서 그만둘 것인가. 계속 사기를 칠 수는 없고, 예, 사기를 칠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 크루들은 어떡하나, 나는 이제 뭐 먹고 사나, 별별 걱정이 다 됐어요. 회사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제 모호해지고,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면서, 그래도 갈 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회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왜
나라에서도 안 하는 걱정을 내가 하고 있고, 왜 내가 지구 무슨 슈퍼맨도 아닌데 지구 걱정을 하고 있나 막 짜증도 나고, 되게 걱정되는 것들을 막 나열해서 쓰고 하면서 좀 생각을 정리해 봤어요. 우리 회사가 뭐냐, 너는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냥 디자인 회사인 거예요. 네, 그런 설명도 다 필요 없고, 우리 그냥 디자인 회사, 제품을 만드는 디자인 회사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패션 소품도 만들고 뭐 생활용품도 만들고 뭐 데스크용품도 만들죠. 근데 그 소재가 좀 특별할 뿐이다. 예, 쓰레기, 예, 이런 거 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쇼잉을 할 것인가. 그동안에 막 이거 착한 제품이에요, 건강한 소비를 하세요,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싹 다 사기였으니까 패션 소품을 만드는 회사면 좀 멋이 흘러 넘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잘 찍어야 되고 기술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제가 제주도 출장을 갔다 왔는데 우연히 한 친구를 길에서 만나게 됐어요. 이탈리안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진 작가였고 패션 사진을 좀 많이 찍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뜻이 맞아서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겨서 같이 사진을 찍게 됐고 이런 컨셉 사진들을 찍게 됩니다. 경각심을 일으킬랑 말랑하는 그런 애매한 사진이죠. 이 쓰레기 더미가 저한테는 보물섬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 좀 허세도 좀 부리는 그런 간지나는 그런 제품 사진 좀 찍고 싶어서 찍어봤어요. 네. 이런 재밌는 제품 사진을 좀 찍어왔고 곧 사진 전시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희 브랜드를 설명하면서 한 번도 제품을 보여드리지 않았죠. 제품을 좀 쭉쭉 보여드릴게요. 현수막으로 커버를 만든 양장 노트고요. 그리고 빨대로 만든 아까 보셨던 파우치, 그 다음에 헌티셔츠로 만든 매트, 신문지로 만든 피크닉백, 그리고 이것도 헌티셔츠로 만든 러그, 그 다음에 이 제품 과자 비닐로 만든 제품이에요. 제가 강연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슬로건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첫 번째 저희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슬로건이에요. We make products by our trash라는 슬로건인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만들어내는 쓰레기로 우린 제품을 만들어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은 조금 딱딱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생각이 좀 바뀐 이후에 어떻게 우리 제품을 좀 더 재밌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슬로건으로 어떻게 뭘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새로 만든 슬로건이 It is trashy but treasure to me 라는 슬로건이에요. 저는 솔직히 여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되게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면 저도 계속 걸어가는 과정이고 확고하다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고 어떤 생각이 좀 바뀐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은, 이제 4년 차지만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과정인데 남들 앞에서 내가 확고하다라는 주제로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섣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확고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확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도전당할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이나 그런 성별 모든 거 상관없이 확고하다라는 마음은 계속 바뀔 수 있고 계속 우리는 공부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걸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